안녕하세요. 사업도우미 사도입니다. 정말 기괴한 초유의 사태가 났죠. 그 인터넷에 권경애 변호사라고 치면은 지금 기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. 무슨 일이냐면은 예전에 그 학폭 사건으로 한 명이 좀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이 친구가 안타깝게 이제 생을 스스로 끊었어요. 근데 이제 그 학폭했던 애들을 상대로 이제 학교폭력이라고 이제 고소를 했는데,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민사사건에서 여러 명을 쫙 고소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어요. 한 명이 됐는데 이제 승소해가지고 이제 5억 했고, 여기서 이제 항소를 했어요. 둘 다. 이제 제기한 이제 그 자살하신 분의 이제 어머니 쪽과 또 이제 그 가해자 쪽에 둘 다 5억 아니다. 여기는 더 나는 이제 항소를 쫙 했는데, 문제 2심인데 2심에서 이 대리인 변호사, 이 권경애 변호사 이분이 3회 불출석을 해서 이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가 되면서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오는 사건입니다.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. 그래서 이게 민사소송법에서만 이론상으로만 있는 그 쌍방 불출석 취하인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.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다 이게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, 야, 이게 너무 안타깝다 싶은 게 있습니다. 일단 이 권경애 변호사가 누구냐면은, 제가 이게 이름도 말할 수 있는 게 인터넷에 이분이 이름이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. 사진도 너무 많이 돌아다니고 뭐 모자이크 처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닌 분이에요. 뭐냐면 옛날에 그 전 정권에서 이제 조국 백서라고 이제 조국을 막 찬양하는 그런 책을 쓴 게 있죠.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나온 책이 이제 조국 흑서라고 있어요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책을 쓴 그 저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.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고 자기 목소리를 내셨던 분인데, 뭐 이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이러면서 비판을 하셨던 분인데,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가지고 큰일이 났어요. 그러니까 이분 지금 욕을 엄청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. 변호사 단체도 징계를 내리겠다 하고 있고, 엄청 지금 변호사님들도 다 지금 곤란한 상황일 거예요, 아마. 이게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 했는데 결과가 좀 안타깝습니다. 이제 원고는 피고 쪽에다가 2심에서 이제 항소를 한 거거든요. 항소를 했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취하가 된 거예요. 그냥 취하가 그러니까 확정 이렇게 된 거예요. 취하라는 게 이제 취소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이게 진짜 실무적으로 좀 어이가 없는 게, 보통 법원에서 뭐 길 엄청 알려줘요. 막 전화로도 하고 통지서뿐만이 아니고 전화로도 하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만약에 이제 이 변호사가 서울이고 변호사가 이제 대전 쪽에 계시다 이러면은 대전에 있는 누구 아는 사람한테 이제 단순히 출석만 하고 내가 이거 서류 줄 테니까 이것만 그냥 가서 제출하고 와라 라고 부탁을 해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제 서면으로 변론에만 출석해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하면 돼요. 그리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다 다음 기일에 서면으로 할게요 라고 하면서 그냥 오면 되는 거니까. 그래서 그거 한마디만 해도 될 정도이고, 그리고 이게 쌍방 불출석이 함부로 안 해요. 왜냐면 3번이나 기회를 줘요. 어떤 경우냐면 이제 원고가 이제 원고 쪽 이제 소를 제기한 쪽에서 와가지고 대리인이 와야 되는데 대리인이 안 나타나죠. 그 피고 쪽에서는 대리인이 나타나죠, 변호사가. 그러면 이제 원고 쪽엔 안 나타났고 피고 쪽은 왔는데 피고 쪽은 출석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와서 그냥 나는 별로 안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냥 불출석 되는 거예요, 양쪽 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소를 제기한 쪽이 주장을 안 하는 시기 되면 이미 이 소송이 그냥 이렇게 취하가 되거든요. 그래서 3번의 기회를 줘요. 근데 3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스토리도 너무 좀 어이가 없어요. 첫 번째는 자기가 뭐 아파서 쓰러졌대요. 두 번째는 날짜를 착각했대요. 심지어 세 번째는 이 뭐라 그래, 이 피해자의 유족한테 안 알려줬어요. 이게 말이 안 되는 사건인데. 어찌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취하를 했고, 근데 이제 아까 5억 그 피고도 항소했다 그랬죠? 그러니까 이쪽은 승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1심에서 아까 5억 그 배상하라고 이겼던 것까지도 패가 된 거예요. 이제 패심 확정이 되니까 이거는 답도 안 나오는 거고,
네, 그렇습니다. 이거는 예, 2심이라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1심이 확정 이렇게 되니까.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소송 같은 것도 이제 새로운 어떤 이제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이슈가 생긴다 이러면은 재심이라는 것도 있는데, 이거는 그 케이스도 아니라고 해요. 뒤집을 수도 없지. 이거 뭐 대리인이 이상한 짓 한 건데. 그런 거고.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이제 다른 변호사 유족이 이제 다른 변호사를 이제 대리인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공경의 변호사한테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유족이 아깝죠. 이걸 뭐 어떻게 전에 사실은 그 피해자들한테 어떻게든 뭔가 뭐 사과는 못 받겠죠. 소송을 했으니까. 사과는 못 받더라도 어찌됐건 너희가 잘못한 거다라는 그런 어떤 확정적인 그런 그걸 받고 싶었는데 지금 그게 못 받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어떡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해.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, 그래서 이제 권경의 변호사한테나 이제 손해배상을 제기를 하는데, 뭐 1심도 좀 불성실하게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. 그래가지고 그것도 처음부터 아마 다 돌이켜봐야, 다 이제 사건을 다 뒤집어 봐야 된다 라고 해요. 아까 뭐 괴롭힌 애들이 한 10명도 넘는데 한 명만 좀 인정이 된 것도 혹시나 이 권경의 변호사가 혹시 불성실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, 그것까지도 한번 다시 살펴본다고 해요.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런 이제 민사소송 이런 게 싸우면은 이제 대리인에 대한 비용을 패소자가 부담하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원고 이 유족이 이 피고로 하는 게 이제 서울시 교육청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겼잖아요. 이겼으니까 이제 원고 쪽에다가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내라 라고 해요. 그게 한 1,300만 원 이렇게 된다는데, 그러니까 이제 교육청 입장에서도 어떤 생각이냐면, 이제 여기는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얘네도 아무래도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이겼는데 이거를 패소자한테 이걸 부담을 안 시키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감사 이슈에 걸릴 만한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교육청 자기 돈이 아니고 나라 돈이니까, 세금이니까.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안타깝죠. 이제 유족한테 돈 내라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 다행히 지금 여론이 되게 안 좋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거를 취하했어요. 근데 뭐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하여튼 돈 달라라고 했는데, 이 유족은 지금 이제 이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에다가 이 대리인 비용까지 내라고 하니까, 그래서 이제 문의를 했대요, 교육청 쪽에다가. 근데 교육청도 근거는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이제 여기서도 이제 찾은 게, 혹시나 기초 생활 수급자면은 그거를 좀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, 이제 유족 입장에서도 그거 이제 내가 그냥 아주 생활을 유지를 안 해야지 이게 되는 거구나, 이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이제 여론이 엄청 안 좋아지니까 교육청도 다행히 이제 그걸 근거 삼아서 취하했어요, 그나마.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여러분 이제 왜라는 게 궁금하죠. 사실 근데 저도 궁금해요. 이유는 안 나왔어요, 지금. 이유는 안 나왔는데 좀 추정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이거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. 소문이 막 돌고 있는데,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그 돈을 먹인 거다, 재판 거래다,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소문에 돌고 있어요. 이런 학폭 가해자가 사실은 뭐 있는 집이라든지 권력층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돈을 매겨서 한 거 아니겠냐. 사실 너무나 어이없거든요, 상황이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이건 진짜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,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니겠는가 싶은데, 이것도 뭐 그냥 제 추정이지만 정치에 너무 과몰입하셔가지고 본업을 등지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. 왜냐면 이분이 이제 하루 이틀 이렇게 정치 흑서 이렇게 조국 흑서 이렇게 내고 한 게 아니고, 정치 쪽에다가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어요. 처음에 참여연대 그 민변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이제 조국을 비판하면서도 또 오른쪽을 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권 여의도에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1년에 소문들도 막 있고 한데 그건 이제 소문일 뿐이고, 지금 이제 기사에 나온 거는 우리 아까 아파서
출석 못했다 했을 때, 그 이틀 전에는 이제 이 도이치 공소장, 그 영부인이죠. 영부인과 관련된 거를 막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SNS에 올렸다 이거죠. 그러니까 이거 분석할 지금 그 에너지는 있고, 지금 이제 학교 폭력 지금 이 안타까운 이 사건은 이제 등한시한 게, 이게 그런 것도 보면은 이게 아무래도 정치에 너무 심취해서 맛이 여기서 저희가 배워야 할 거는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. 일단은 막 사람들 댓글 중에서 막 변호사 전체를 싸잡아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근데 우리나라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,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는 정말 이 개인 한 명의 엄청난 이상한 일탈이었다라고 봅니다. 왜냐면 이게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거든요. 말이 안 되거든요. 보면 볼수록. 이분 개인의 문제입니다. 이거는 시스템적인 구조적인, 왜냐면 그랬으면 계속 이런 일들이 이 사람 말고서라도 나왔어야 되죠. 이거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고 어마어마하게 불성실한 사건이었다라고 봅니다. 이분이 일단은 자기가 정치에 근데 뜻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커리어도 끝나지만 정치도 끝난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모르겠어요, 저는. 아니, 자기가 정치에 진짜 뜻이 있었으면은, 저 같으면은 오히려 이런 학폭 사건, 이런 걸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자기의 스펙으로라도 삼았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나 이해가 안 돼. 아무튼 그렇고, 두 번째는 이 대리인 역할 중요해요. 저도 이제 별리사지만 이게 사람마다 좀 편차가 다른데, 가장 기본적인 거, 직업윤리라는 게 있어요. 이 전문 자격사들은 다 직업윤리라는 게 있어요. 법에는 이제 품위유지 이렇게 말이 쓰여 있지만, 정확히는 이제 직업윤리죠. 성실성, 그거 하나는 있어야 됩니다, 이게. 근데 이 사건은 사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, 저도. 뭔가 싶어요, 뭔가. 말이 되나 싶어요. 그러니까 대리인 선임할 때 성실성이 진짜 중요하더라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, 또 영상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나도 얼마나 성실한가 이런 것도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아무쪼록 이 학폭 우리 유가족 분들이 좀 마음을 좀 굳세게 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좀 무겁게 마무리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